우리 아이가 먼저 맞아서 방어하다가 상대방을 때리게 된 경우에도 학교폭력 인정이 되나요? 이런 경우를 쌍방폭행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교육적 이념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똑같이 때리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규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학폭위에서 조치 결정을 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살펴보나요? 전체적으로 싸움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살펴보는 것들은요, 상대방의 심한 도발, 유도가 있었는지, 또는 내가 먼저 맞아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지, 이후에 내가 반격한 행위의 내용, 횟수, 그리고 수위는 어땠는지, 주변 친구들의 만류가 있어서 바로 그만둔 사실은 있는지, 그리고 나와 상대방의 피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괴롭힘에 참다가 폭발해서 먼저 때리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아이가 성인들도 견디기 어려운 욕설, 싸움의 도발 이런 것들을 견디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런 일이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어떤 사건은 너무 심각해서 오히려 잘 때렸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만큼한 사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별개로 하더라도요, 결국 나도 피해자이면서도 때린 행위로 인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상대방이 기존에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리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유도했을 때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내가 상대방에게 그만해라, 하지 말라라고 경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도발을 유도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요, 그럼에도 내가 상대방을 때린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잘 표현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다 학교폭력.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가 받은 피해가 분명히 있는데도 동시에 가해자가 되면서 받게 되는 속상함, 억울함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우에는요,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신이 맞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서로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추후에 민사소송, 형사고소로 분쟁이 더 심하게 번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쌍방폭행으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저에게 사건 문의해 주시면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